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고버스. 자, 야간 선물이 1% 빠졌으니까 2%를 더해야죠. 월봉은 뭐 종가가 이제 상승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2,910원에서 2%가 오르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볼게요. 2,910원. 2,910원에서 2%가 오르면 60원이 올라야 돼요. 60원. 그러면 2,970원이 시가겠네요. 와, 3,000원 찍겠는데요? 자, 2,970원을 이렇게 하면 이제 위가 열립니다. 위가 열려서 위로 올라가면 3,050원도 찍을 수 있어요. 3,050원도 찍을 수 있는데 매수가는 2,885원이요. 매수가는 2,885원이고 목표가는 없습니다. 목표가는 없어요. 자, 아이고, 보시면 볼벤을 넘어섰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2,940원까지는 내려와야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주봉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일봉으로 봐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위에 막는 힘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매수 자체는 없다는 거죠. 매수 자체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 주길 바라야죠. 여기서 거래를 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3,065원. 그래서 2%가 오르면 60원이 올라야 되죠. 여기도 월봉은 뭐 특이사항 없고요. 상승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승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60원이 오르면 여기는 20원이 되고 3,125원까지 올라가네요. 자, 주봉은 이제 위가 열렸습니다. 올라가면 3,21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단선은 P3이니까 3,035원. 3,035원까지는 내려와야 매수 전략이 가능합니다.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3,090원까지는 조정이 와야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내렸잖아요. 뭐 나스닥만 내린 게 아니라 다우도 내리고 S&P도 내리고 뭐 다 내렸어요. 그래서 하락폭만 보면 국내 지수도 충분히 내릴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1% 내려가지고는 사실 답이 없어요. 1%가 아니라 뭐 2% 넘게 내려도 상관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초가를 대입해 보면 어쨌든 이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서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격을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올 거다. 그러니까 시초가에서 바로 찍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격을 전부 다 해소할 건지 아니면 이격을 해소하는 척 하다가 끌어올릴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상태는 갭상승이 오는 거잖아요. 고버스 입장에서는 갭상승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하단선에서는 멀어져 있고 상단선은 발달되지 않은 구조라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막지 않는, 그죠?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가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그런 구조고, 홀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버텨보는 거죠. 홀딩자의 입장에서는 위가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매수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홀딩자 입장에서는 보유해 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있을 거라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가 화요일 기준으로 322.66 아래에서 끝나는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고버스는 얼마에서 끝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 코스피 100 지수가 322.66 아래에서 끝나면 3월 달에 아마 코스피 지수가 2352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버스는 이제 상승 여지가 계속 생기는 거죠. 코스피가 떨어지는 효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월봉의 종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322.66이라는 거는 일목에서 중요한 거죠. 일목 균형배상에서 중요한 수치고, 띵글에서 중요한 거는 지난달 종가 대비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322.66을 가지 않는다면 지난달 종가 대비 지수가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이게 화요일 기준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한다 그러면 일목균형표상으로도 또 좋고 투자 심리도 상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락하기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보시고요.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서 중요한 수치가 두 개예요. 322.66이랑 319.57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상 중요한 수치는 2352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일단 하락이 우세가 되는 흐름이 되는데, 319.57 아래에서 놀면 319점 아래에서 놀면 278을 붕괴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319.57 위에서 움직이면 278을 붕괴하기는 어려운 거고, 반대로 이제 319.57 아래에서 놀면 내려갔을 때 278을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근데 코스피 지수상 2352라는 수치, 2352라는 수치로 회귀하게 되면 결국엔 그 코스피 지수에서 코스피 200 지수의 319.57에 해당되는 숫자가 2436이거든요. 그러니까 2436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2352로 간다라는 거는 2436 아래 319.57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2352로 가면 코스피 200 지수는 307.7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 코스피 200 지수랑 코스피 지수의 주봉상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위에 위치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끝나면 278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278은 작년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저점에 붕괴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 상승 끝나고 하락은 시작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에서 끝나느냐, 그리고 지난달 종가보다 낮게 끝나느냐, 이제 그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고요. 삼성전자의 후행 스팬과 기준선 26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얼마 있냐면은 66,000원인가 있어요. 66,800원대. 66,800원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냐면 61,300원인가 4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5,000원 이상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삼성전자가 기준선 26을 넘으려면 5,000원 이상 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야간 선물은 1%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더 빠질 거예요. 그러면 5,000원이 아니잖아요. 더 갈 수 있다고. 더 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 뇌의 그 분석 구조상 삼성전자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에서 끝날 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요. 월요일날 끝나고 나서 화요일날 그만큼의 상승이 올 수가 없어, 삼성전자는. 그러면 그 코스피 200 지수도 322.66 아래에서 끝날 확률이 무지 높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럼 이제 나머지 확인해야 될 거는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죠. 그럼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2352로 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고,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건 결국 고버스가 상승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차트가 어떻게 생겼건, 뭐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생겼건, 그건 사실상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중요한 거지. 뭐 고버스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사실 지수에 결정되는 거지, 고버스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상당히 고버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아주 좋아지려면 화요일날 종가마저 코스피 200 지수랑 코스피 지수가 하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